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인생 망치는 이유.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법.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나누지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창문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당신의 그 보는 눈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 정작 보아야 할 진실을 놓치고 겉모습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눈을 감게 된 뒤에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거울에 비친 허상일 뿐 세상의 참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이 추하다고 외면했던 것 속에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 실패라고 낙인 찍었던 것 속에 가장 위대한 성공이, 그리고 적이라고 믿었던 사람 속에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 숨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눈부신 반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1부 완벽한 프레임의 사진작가 견 1. 세상을 재단하는 눈. 그의 이름은 견, 본다는 뜻처럼 그는 눈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 사진작가였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세상을 완벽한 구도와 황금 비율로 재단했고 그의 손끝에서 보정된 사진들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엄격한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모델, 화려한 명품, 값비싼 인테리어만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추한 것들은 그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창조하는 완벽한 세상의 미학을 해치는 제거해야 할 불순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 또한 그의 사진처럼 완벽하게 연출되었습니다. 그는 늘 최고급 옷을 입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가장 핫한 장소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 이름처럼 눈부신 미모를 가진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견의 가장 완벽한 피사체였고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사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견은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캠페인 총괄 디렉터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단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 미를 모델로 세우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온 나라를 헤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사진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미가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여신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그런 사진. 그는 자신의 보는 눈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보는 눈의 세 가지 감옥. 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사실 그를 가두고 있는 세 개의 견고한 감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눈에만 의지할 때 이 세 가지 감옥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별표 분별심이라는 감옥 별표입니다.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내 편과 내 편. 견은 이 분별의 칼로 세상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만을 좇고 추한 것을 경멸하며
세상의 절반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추하고 낮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감옥은 별표 고정관념이라는 감옥 별표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 번 본 것을 이것은 이렇다고 규정하고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견은 미를 완벽한 미모를 가진 모델이라고 규정했고 그녀가 항상 그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나이 들고 병들고 변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변치 않는 박제된 이미지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옥은 가장 근원적인 별표 아상이라는 감옥 별표입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나라는 중심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견의 눈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투영하는 스크린이었습니다. 그가 찍는 모든 사진은 결국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위대한 사진작가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찬사일 뿐이었습니다. 견은 이 세계의 감옥 안에서 자신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의 마지막 날, 견은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비두로 물들이는 외딴 섬의 절벽 끝. 그는 미에게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히고 절벽 끝에 서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좋아, 미, 바로 그거야. 완벽해. 그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균형을 잃은 미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가장 완벽했던 피사체가 비명소리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견은 절벽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녀의 얼굴 한쪽이 날카로운 바위에 찢겨 끔찍한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제2부 반전. 눈을 감고 비로소 보인 것. 그날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캠페인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견은 모든 책임을 지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성공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망가진 작품, 실패한 피사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차가운 시선을 느낀 미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견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저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누었던 그 오만한 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스스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추하고 불완전한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육체의 눈을 잃고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그 순간, 견은 역설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 그의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그가 사진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세상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의 두려움, 약함, 그리고 이기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가두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리석음과 마주한 자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소리로 세상을 그리다. 어둠 속에서 몇 달을 보냈을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그 소리는 그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문득 소리로 세상을 그려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낡은 녹음기를 구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먼 안내자를 따라 도시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소란스러운 곳, 가장 외면받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그는 치열하지만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병원의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 아기의 첫 울음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인간의 가장 절실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이 거리를 쓰는 빗자루 소리, 공사장의 망치 소리, 작은 공방의 재봉틀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그는 도시의 화려함을 지탱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묵묵하고 성실한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모든 소리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하나의 거룩한 교향곡으로 들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담아낸 사진. 견은 자신이 녹음한 소리들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견이 녹음한 도시의 소리들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사람들도 점차 어둠에 익숙해지자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저마다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의 소리를 들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장을 보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병원의 소리를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의 마지막, 모든 소리가 멎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더 이상 가리지 않은 채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고 이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름다움을 잃은 뒤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멈추자 전시회장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으로 보는 화려한 사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삶의 가장 진실한 풍경이었다는 것을. 그날 견의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진작가가 된 것입니다. 제3부 상처 입은 달을 비추는 거울. 1. 다시 만난 눈동자. 전시회가 끝나고 미는 조용히 견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네요. 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일 뿐이요. 아니요. 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슬픔은 단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나의 목소리 속 작은 떨림만으로도 내 마음의 모든 풍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남은 흉터 위로 가져갔습니다. 이 상처가 처음에는 죽도록 미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상처는 나를 겉모습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견은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상처에서 추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고통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찾아와준 그녀의 깊은 자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 견과 미는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완벽함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견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사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통해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진실의 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살아있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비출 뿐이었습니다. 결론,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참모습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과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가 쓰고 있는 겉모습의 가면일까요? 부디 잠시 육체의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이미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진실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눈이 아니라 그저 고요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작은 용기, 그것 하나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